뭐 청년이나 혹은 여성의 파이로 이걸 더 넓혀서 정치계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, 뭐 이외로도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땐 이런 분들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 앞장 세우고 뒤에서 그들을 응원한다, 뭐 전화도 많이 가고 뭐 메시지도 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하겠죠. 근데 과연 그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앞세운 사람들, 그 사람들은 그럼 책임이 없는 것이냐? 전 그 얘기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. 네, 그 알림이 황희도 보니까 그 지난 일요일에 9시간 짧고 간결하게 라이브를 할 거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더라고요. 근데 그날 좀 얘기 나왔던 게 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제가 지금 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 동안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아요. 지선 과정에서 천성광님이 9시간 듣다가 그 아내분한테 좀 혼나신 것 같아요. 그대로 읽어주세요. 집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. 제가 어떤 분들은 또 하세요. 가족끼리 다 모여서 들었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때 할 얘기가 많았어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뭐 진영 논리에 빠졌다, 그래서 민주당 욕은 하나도 안 한다,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참았던 이유가 있거든요. 어쨌든 빌미를 주는 발언을 하지 말자, 이런 이유로 여태까지 제가 계속 발언을 조심했던 거고, 공개적으로는 거의 아예 민주당 내부 얘기를 안 했는데, 아까 뭐 일부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지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딱 그 이재명 그 의원을 1.4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참았던 게 바보였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아무튼 그러면서 여차저차 얘기를 한 건데, 그 지방선거 때 그 비대위원 장애,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여성시대 회원 일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. 네. 핵심이 뭐냐면 4050 분들과 같이 가야 된다, 이렇게 안에서 2030 여성만 얘기하면 오히려 그 4050과 또 분리되고,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노사모가 되고,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했는데,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살했으면 좋겠다, 뭐 이거 화면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? 네. 뭐 자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, 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전화에 연결을 한 상황이었어요. 네.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일부 박지원 씨의 지지자들이 그 박지원 씨가 그 비판했던 폭력적 팬덤의 행태를 그대로 공개를 한 거죠. 근데 그 전화 연결했던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광고 총대를 했던 분이었어요. 그 마지막에 이제. 네, 마지막에.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막 신상털이도 당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뭐 악플 받고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폭로를 한 거고, 실제로 또 다른 분은 저렇게 뭐 그냥 자살해 주세요. 야,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? 이것도 심지어 수위가 굉장히 낮은 건데, 제가 뭐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끔찍한 얘기들을 들었던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달라. 그래서 핵심 내용이 박지원 씨랑 2030 여성들이 다 동일시되면 안 된다. 근데 민주당 내 의원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발언을 더 조심하게 되고 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던 건데, 저도 지방선거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, 이후로 아까 그 전 사진 보여드렸듯이 어느 순간 얘기가 막 와전되고 돌고 돌다가 제가 뭐 2030 여성들을 뭐 여자일배라 그랬다, 혹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, 저 보시다시피 이재명 지지 안 하면 여자일배라는 희대망언을 했다, 뭐 박지원 씨한테 여자일배를 했다,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막 돌다 보면 기정사실화가 돼버리고, 그러면 그게 또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돼버리면 그게 또 돌고 돌면서 어느 순간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. 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. 그거를 그러면 9시간 할 때도 얘기하신 건가요? 그 중간에 전화 연결도 있었고, 일부 피해자분들의 내용을 공개도 했었고,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, 물론 모든 걸 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. 근데 폭력적 팬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앞장선 분이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고, 그럼 제 입장에선 박지원 씨의 지지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제도 시키고,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목소리 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, 이런 메시지를 기대한 겁니다. 아니, 엊그제 뭐 오늘인가요? 김남국 의원은 또 그 페북에 글을 올렸죠? 그렇죠. 그 일부 지지자분들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대자보를 길게 붙였다고 했는데,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. 이재명 의원을 응원해 주는 건 좋은데, 이제 그런 낙인 찍기, 이런 혐오의 방식은 좋지 않다, 좀 자제를 하자.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좀 이렇게 뭐랄까, 약간 이제 좀 격앙될 수 있는 상대 의원들이나 상대 지지자들이 또 격앙될 수 있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. 표현이나
행동하는 양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표가 찍혀서 무슨 말을 하면 저런 식으로 왜곡이 되고 계속 와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분들도 쉽게 의견을 못 내는 거예요. 특히 지금 아까 뭐 이 사진도 공개가 됐었지만 그 전화 연결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대요. 지금까지도 니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, 또 지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따로 또 뭐 이런 의견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뭐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,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진짜 저 충격적이더라고요. 이런 내용들이 진짜 수위가 많이 낮은 거예요. 저도 온갖 얘기들 진짜 수십 명의 이런 내용들을 받아봤는데 그나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수위가 낮은 거다. 이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, 결국에는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뭐 특정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비난한다든지 특정인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망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하고, 박지원 씨나 혹은 그 지지자들이 전체가 여자일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일부 폭력적 팬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아이러니한 건 조중동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뭐 폭력적 팬덤을 비판하면서 그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 지지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이 박지원 씨 팬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지.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저 상품을 조중동이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데 네. 좋은 소재, 좋은 도구라고 판단해서 지방선거 때 재미를 본 거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저분들의 저는 극언, 망언, 막 이렇게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 다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, 지금 조중동에서. 네. 그 얘기 맞습니다. 아닙니까? 사실 맞습니다. 두둔하는 거, 두둔이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해서 감싸기라는 거지. 네. 그리고 오히려 띄워주기까지 하고 있고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, 마치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구태 정신을 못 버리고 있어서 이런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주로 타깃이 되는 거고, 결국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애초에 그러니까 반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,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, 혹은 뭐 청년이나 혹은 여성의 파이로 이걸 더 넓혀서 정치계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, 네. 뭐 이외로도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땐 이런 분들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 앞에 앞장 세우고 뒤에서 그들을 응원한다, 뭐 전화도 많이 가고 뭐 메시지도 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하겠죠. 근데 과연 그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앞세운 사람들, 그 사람들은 그럼 책임이 없는 것이냐? 전 그 얘기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알림이 황희두를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그 박지원 같은 논리에 그 사로잡힌 분들이 댓글로 많이 의견을 냅니까? 어떻습니까? 그 의견이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뭐 실망이다, 니 때문에 뭐 2030 여성들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뭐 많지는 않고. 예, 또 일부 그 특정 영상에 주로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, 뭐 제 인터뷰 영상 공개했던 거라든지.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뭐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,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누구든,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만큼 또 의견수가 많으니까 폭넓게 논의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해요. 근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선택적 그 팬덤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하는 거고, 언론이나 뭐 fem코나 이런 데서 왜 자꾸 그 박지원 씨를 그렇게 띄우고 있는지, 이게 과연 진심으로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 건지, 이걸 좀 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지자체 관계자라면 주목해 주세요. 총 1억 8천만 원 비용으로 매출 25억 달성해 놀라운 성과가 여기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제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에 입점 후 해당 방송들을 통해 광고하세요. 놀라운 팬심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.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. 박시영.com